자,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BBIC 방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양 시장이 그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 시장이 상승을 하는 배경은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연일 지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 지금 상승을 4, 5일 상승하나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가 또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결국 이제 기업 실적이 호조죠. 그죠? 지난주부터 해서 대형 금융사를 비롯해서 반도체라든지 또 어제는 이제 또 심지어 이제 존슨앤존슨 제약사까지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주가가 아무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차트 보면서 그냥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아무튼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 어쨌든 첫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조금 매도는 없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제 187억 매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이제 완급 조절을 하는데, 기관들이 어제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또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늘도 기관들이 약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지금 약간 또 고점 대비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현재 금융 투자가 564억 지금 매도를 또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은 지금 오전에는 조금 매수를 약간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최근에 보면 이제 연기금을 비롯해서 액티브 펀드들이 그러니까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매도를 이제 하면서 또 지수에 그나마 좀 상승을 누르고, 종목별로도 연기금이라든지 또 이런 액티브 펀드 쪽이 많이 좀 매도가 나오는 쪽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이쪽 액티브들도 좀 매도를 약간 보여주는 상황에서 오늘 또 금융투자 쪽에 매도를 좀 하다 보니까 지수가 약간 고점 대비 밀리는 이런 식이면 또 아무튼 또 전장보다 수급에 따라서 또 후장에는 약간 또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국내 기관들이 어쨌거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기관들이 주식시장을 보호를 하고 일반인들을 그죠? 보호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반대로 기관들이 오히려 주식을 좀 팔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부분에서는 지금 종목들은 오늘 모처럼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지금 가파르게 달려왔던 또 이쪽 2차 전지 쪽은 또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서는 이제 바이오와 또 이쪽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일부 또 반도체 장비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주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반면에 오늘 바이오주들이 또 소폭 일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 삼성바이오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 이쪽 코스닥의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지만 또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은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튼 삼성전자가 또 최근에 아무튼 탄력은 없지만 그래도 밀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밀리지 않는다면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바이오 쪽이 나름 지금 상승세를 만들어 놓고 있다면, 특히 헬스케어가 또 시총 1위니까 헬스케어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코스닥도 크게 밀리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단 이제 코스닥 부분에서는 아무튼 오늘 이쪽 2차 전지 쪽이 그죠. 2차 전지는 또 장중에 이렇게 오전에도 크게 또 밀다가 또 오후장에 땡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차트를 한번 살짝 보면, 어쨌거나 지금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자, 지수 한번 볼게요. 21선은 이제 오늘 위에서 출발을 시작을 했죠. 21선 위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약간 엉봉이에요. 아무튼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제 3050포인트까지는 어쨌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50까지는 오늘도 장중에 올라갔다 왔죠. 그래서 21평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우리 시장도 다시 또 밑으로 20일 저항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21등 평에서는 조금 뭐 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관념으로 보시고, 여기서 좀 더 탄력을 받는다면 이제 저번 하단인 3100 한 10포인트대 요 정도 부근까지, 그죠? 좀 가고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저번 이제 2900대 요 초반대가 오히려 더 바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부분 아무튼 뭐 꾸준히 꾸벅꾸벅 또 여기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삼성전자니까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005930. 자, 삼성전자가 지수보다도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연말에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기 찼었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 그동안에 또 실적이 좋은 부분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 봤을 때, 또 지수가 나름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결국은 한 7만 2, 3천원까지는, 그죠? 기술적 상승의 여력은 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여기서 뭐 단기로 매수할 지금 그런 투자자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활용을 잘 해서 물량을 좀 잘 뭐 지분을, 그죠, 조절을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이제 국감이 끝났죠. 국감이, 그죠? 카카오는 자, 카카오는 이제 국감 때, 이제 국감 이후에 가서 보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국감 이후에 주가 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강할 때는 좀 지켜보고, 또 약간 좀 밀리거나 하면, 그죠? 조금 뭐 수량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카카오도 단기적으로 뭐 어쨌든 아무튼 요 이제 14만 5, 6천원대 여기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가서 또 주가가 움직이면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또 단기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 그래서 중장기 물량을 가져가면서 단기 완급 조절을 하는 뭐 그런 사항이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죠. 그리고 오늘 기아차 000270. 자, 기아차가 그나마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 훨씬 나은. 자, 오늘도 어쨌든 기아차가 지수가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을 가져가죠. 그래서 기아차도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옆으로 세우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단기에 상승을 하고 옆으로 세우는 모습이 좀 나오면 오히려 이 고점이 더 가벼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기아차는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국내 뭡니까 지수도 좀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고,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 기아차는 지수 상승 시에 한 번 더 도약이 가능하다. 그죠? 이 고점도 뭐 돌파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기아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뭐 중장기 제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또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조금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05389 현대차 같은 케이스인데, 그죠? 현대차도 똑같이. 근데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뭐 가격부에서도 좀 또 가격이 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대차도 좋지만 기아차가 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공략하기에는 더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또 일부 보면은 이제 SDI도 한번 봐볼까요? 006400 SDI도 뭐 꾸준히,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75,000원 부근 정도 가면 단기 부분에서 물량을 좀 조절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오늘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볼게요. 오늘 이차전지 다 빠지는데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은 뭐 요 15만 한대 초반 또 16만 초반 여기서 많은 사이에 두고, 그죠?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전까지는, 그죠? 요 사이에 박스권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제가 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 그죠? 컴투스는 이제 자, 컴투스 요거는 이제 게임비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게임비를. 그래서 요 날은 강할 때는 뭐 우리가 좀 지켜보는 거지만 그 다음날 조정을 잘 받으면 보자.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인데, 컴투스는 단기적으로 한 13만 5천원까지는, 그죠? 충분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컴투스. 그래서 컴투스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게임빌이 자회사니까 어쨌든 게임빌의 움직임이, 그죠? 움직임이 미리 일어났죠. 항상 게임빌은 이제 이게 그 과거에도 연말 되면 항상 연말이 가까워지면 한 번씩 해먹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표현을 써서. 참 신기한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요. 여러분들 연말만 되면 주식을 해먹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게임빌이 아무튼 뭐 원래 이제 컴투스 게임 회사가, 컴투스는 이제 국내 부분이지만 게임빌은 또 해외 쪽에, 그죠?
치중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컴투스가 제가 올라가는 배경에서는 게임빌이 올라가니까 컴투스 올라갈 것이다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매수하지만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컴투스는 오늘은 또 이제 강하니까 그죠? 또 내일 정도 좀 밀리면 결국은 뭐 한 14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뭐 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이쪽에 이제 뭐 LNF 이런 쪽은 다 조정입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LNF. 자, LNF 이런 쪽은 이제 조정 좋죠. 뭐 이 정도까지 20만원대 초반까지 인정해줘도 돼요. 주가가 뭐 매일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 조정받음으로써 오히려 또,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기기의 거래가 늘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요 정도 한 20만원대 초반까지는 그죠. 조정을 조금 받아주는 모습이면 더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 여기 다 조정이에요. 그죠. 조정 좋죠. 그리고, 요 원익 P&A는 오늘도 조정 깊진 않습니다. 어제 강했죠. 원익 P&A. 원익 P&A, 그죠? 자, 요거는 지금 오늘 이제 어저께 제가 거래가 늘고 주가를 들었습니다. 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요 36,000원대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약간 시킨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래가 없이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 뭐 내일이든 거래가 좀 늘은 부분이면 한 단계 더 도하이 가능하다.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막 매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저도 부담이 되고요. 그죠? 그냥 관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관심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 이제 이렇게 일식인데. 그죠? 이게 참 뭐였어요.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 뭐 이런 댓글도 확인하고 이런 종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죠? 를 보면서 원래 이제 뭐 추천이라는 그 개념이 애널리스트들, 증권사 애널리스트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추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심, 이렇게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 원익 P&A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자. 후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이런 그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을 약간 저점 라인에서 그죠? 포착하는. 자, 신성델타도. 자, 신성델타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것도 이제 오늘 그걸 한 주의잖아요. 그죠? 옆으로 이제 주가 들고 어쨌든 세우는 모습. 그러니까 단기에 이제 거래를 한번 트고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약간 휴유는 조금 옆으로 그죠? 행보하는. 그러니까 요 20일을 지키는 모습에서는 관심을 가지자. 반면에 이제 20일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런 정도들. 그러니까 오늘 빠진다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좀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봅니다. 자, 셀트리온, 뭐,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셀트리온 기사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시끄럽다. 쉽게 말하면 시끄럽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셀트가 오늘 뭐, 소폭도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21만원대라는 이제 바닥은 좀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틀 양봉을 내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셀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레키노나에 대한, 그러니까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체 부분에서도 실적과 연관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뭐 10월 달까지 어쨌든 유럽에서 승인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그죠? EU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 승인 이후에 주가의 변화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셀트는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투자를 사실 안 해봤잖아. 중장기 투자를. 그죠?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려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단기하면 올라가서 내 수익을 올랐을 때 매도하면 되고, 또 내려가면 손절면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나는 단기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손을 떼드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내 중장기 투자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성장을 보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까지? 어쨌든 뭐, 26만원, 5만원, 6만원대까지는, 그죠? 이제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특히 셀트리온은 오늘도 뭐 몇 개 이제 이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호재거리가 또 몇 개 있으니까, 7시 셀트리온 시간에, 그때 또 제가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